중요한 메일을 보냈는데 다시 보니까 실수투성이일 때, 혹은 전문가 느낌 뿜뿜 하는 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할 때, 메일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여러 번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메일로 소통할 일 많으시죠? 그래서 메일로 하게 되는 실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로 소통하는 것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냐고요? 저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안 보내거나, 잘못 보내거나, 그리고 굉장히 구구절절한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터득한 실수는 줄이고 신뢰감은 뿜뿜 할 수 있는 메일 쓰는 방법,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맨 먼저 작성하고 받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기입한다. 메일을 보낼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을 잘못 기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고객사에 보내야 될 내용을 B 고객사에 잘못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정말 큰일 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받는 사람을 먼저 작성하고 내용을 맨 나중에 작성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을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고 내용 작성 후 보내기를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용,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올라가다 보면 내가 쓴 내용이 맞는지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에 맨 마지막, 내가 보내야 할 담당자가 맞는지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용을 몇 번씩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맞는지 맨 마지막으로 확인 후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첨부 파일 최종 확인하기. 메일을 보낼 때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첨부 파일을 안 보내거나 혹은 잘못 보내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메일 많이 보내보고 받아도 봤었어요. 메일 내용에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막상 보니까 첨부 파일이 없는 거죠. 혹은 잘못된 파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첨부 파일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일명입니다. 이 파일명?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파일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종? 최최종? 최종. 이렇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메일을 받았을 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파일명을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소통할 때 메일을 쓰는 건 상관없겠지만 외부 고객사나 외부와 소통할 때 메일을 쓰신다고 하면 업체명 그리고 파일 내용에 대한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메일 보내기 전 첨부 파일 확인하실 때 첫 번째,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파일이 맞는가 혹은 첨부를 했는가. 두 번째, 파일명은 정돈이 되었는가. 세 번째,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기.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메일 어떻게 쓰세요? 간혹 가다가 메일이 굉장히 구구절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럴 때에는 받는 사람이 메일을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카테고리를 쓰고 그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은 그 아래에다가 하나씩 작성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청드릴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진행 사항. 두 번째, 프로젝트 날짜. 땡땡. 프로젝트 날짜를 1월에서 2월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메일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구구절절, 그런데,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접속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문장을 읽는 것도 어렵고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굵은 글씨나 밑줄, 빨간색 글씨로 강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4번째, 메일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메일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메일 제목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한참 뒤에 그 메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보통 메일 제목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을 쓰실 때에는 보통 업체명, 앞쪽에 업체명을 써주시고 뒤쪽에 메일 내용에 대한 압축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공감일기, 유튜브 영상 수정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떤 메일인지, 그리고 나중에 찾아볼 때도 훨씬 간편하겠죠? 메일 제목에서부터 전문가 느낌이 뿜뿜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문가 느낌 뿜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4가지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받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기입한다.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최종 확인한다. 세 번째,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다. 네 번째, 메일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 실수하는 경우들은 줄이시고 메일로 전문가 느낌 뿜뿜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 나도.